버핏이 연일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화 가치가 무너질 것이다. 위기는 온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핏은 현금 들고 대비하라. 적극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이 온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도 지금 통화 가치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 통화 가치가 무너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 5년 안에 굉장히 큰 기회가 온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쌓아두고 있는 이 현금을 적극적으로 쏟아부을 타이밍이 온다. 5년 안에 기회가 오면 지금 쌓아놓고 있는 현금을 쏟아부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런 경고 기반으로 해서 이 경고를 날린 버크셔 해서웨이의 전 CEO 버핏, 워런 버핏은 어떤 투자 철학, 투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책을 계속 리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351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 웨이 351페이지 현대 금융의 대가들이라는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읽고 제가 북리뷰 김광석의 독서 감상문 진행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은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있는데 위험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을 싫어하니까 집중 투자보다는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하는 이론인 거죠. 포트폴리오 이론. 자, 즉 동일한 기대 수익을 가진 두 개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투자자는 항상 더 낮은 위험을 가진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투자자는 자신의 위험 감내 수준에 맞는 최적의 주식 및 채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 여기서 위험 감내 수준이란 가격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심리적 능력을 의미한다. 결국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은 주가 변동성과 투자자가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론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읽어드리고 부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오늘날 표준적인 투자 관리 방식의 핵심 동력은 심리적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며 이는 더 높은 수익을 달성하는 것보다 중요한 목표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또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포트폴리오 이론은 너무 그러니까 위험이냐 수익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다라는 것은 위험을 어느 정도 감내하고 수익을 영위하는 방식이 투자인 건데, 그죠? 투자의 정의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원금 손실이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수익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이 그게 투자인 것인데, 근데 계속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가격 변동성이나 부정적 기사나 뉴스나 이런 것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조정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겨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강조하는데 그게 과연 맞는가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갖추어야 된다. 분산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변동성을 이겨내는 것이 투자인 것이지 변동성을 못 이기니까 포트폴리오를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 지적인가라고 워런 버핏의 생각을 담은 구절들이 나오는 겁니다. 또 읽어드리고 또 가겠습니다. 수년에 걸쳐 352페이지입니다. 수년에 걸쳐 투자자들이 최소한의 불안감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많은 전략들이 개발되어 왔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은 투자 수익보다 투자자의 심리적 안정을 우선시하며 투자 수익은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로 밀려낸다. 잘못된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그러니까 성과를 내기 위해 중요한 것이 수익성인데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은 몰락의 씨앗을 뿌렸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자,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이
356페이지인데요. 356페이지. 위험을 가장 잘 측정하는 방법. 그게 바로 분산이고, 즉 가격 변동성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것은,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세계에서, 주식 시장에서, 주식은 위험 자산이에요. 코인도 위험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험을 인식할수록 주식을 내던지죠. 코인을 내던지죠.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되면 가격의 조정이 일어요. 그게 바로 가격 변동성이에요. 근데 그 가격 변동성이 발생했을 때 아까 워런 버핏이 얘기했듯이 통화 가치가 무너지고 위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조정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워런 버핏은 이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자, 36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코위츠와 샤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제가 가볍게만 말씀드리면 주가 변동성을 투자자가 경계해야 할 위험 요소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코위츠나 샤프라는 이 전문가는 주가 변동성이 가장 위험한 거다. 그러니까 주가 변동성을 피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워런 버핏은 또 벤저민 그레이엄, 그러니까 이 버핏의 스승격인 거죠. 그레이엄으로부터 투자 철학을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그레이엄과 이 워런 버핏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주가 변동성을 기회로 가져가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변동성을 위험으로 정의하고 이를 통제하는 이론을 연구하던 시기에 버핏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관세 전쟁과 같은 위험, 4월 초죠.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상호 관세가 발효되고 그리고 중국의 보복 조치가 단행되고 이때가 뭐예요? 위험이 고조되는 구간이죠. 위험이 고조되는 구간이 주가가 대대적으로 조정되는 구간이죠. 그게 뭐예요? 변동성인 거죠. 변동성이 심화되죠. 빅스 지수가 치솟죠.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되고 금으로 다 이동하죠. 금 보유해야 된다 하면서 금으로 이동하죠. 자, 근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워런 버핏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고조됐느냐, 위험성이 고조됐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무역 전쟁의 위험, 무역 전쟁에 대한 공포감이 극에 달하는 구간이 4월 초중순이고, 그럼 4월 초중순, 예를 들어 4월 15일이라고 한다면 그 지점으로부터 주가가 더 내려오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앞에 말씀드렸었던 내재 가치를 우리가 계산을 했다면, 기업의 내재 가치를 계산했다면 지금의 주가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인식하고 더 투자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투자 철학이라는 거예요. 더 읽어드리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은 그 위험을 이겨내야 된다. 위험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떨고 있단 말이에요. 주가가 조정될 때 너무나 긴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이론을 갖추었는데 그게 아니다.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버핏은 1975년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례 보고서에서 리스크와 주가 변동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요약했다. 그 전에 버핏은 워싱턴 포스트의 주식을 매수했으며 당시 이것은 버크셔의 최대 지분 투자였다. 1974년 말 극심한 약세장 속에서 주식시장이 50% 폭락했다. 워싱턴 포스터의 주가 역시 다른 주식들과 함께 하락했지만 버핏은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는 연례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우리에게 거의 중요하지 않다. 다만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관심을 가진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중요한 관심사로 두고 있지 않지만 매수 기회로 생각을 할 때에는 관심을 가져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주요 지분을 보유한 거의 모든 기업들의 성과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여기에는 워싱턴 포스트도 포함된다. 그 이후에 워싱턴 포스트의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 부분들이 책에서 또 쭉 기술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뭐 그 얼마가 되고 얼마가 되고 이 부분은 제가 코멘트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뻔한 이야기니까요. 근데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공포감에 조정되는 국면이 찾아올 때는 충분히 추가 매수의 기회로서 생각을 할 때 오히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든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든가 이런 기반이 되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다. 누군가는 얻고 누군가는 잃는다. 결국 제로섬 게임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버핏은 오히려 사고를 달리해서 누군가는 계속 버는 거 아니냐. 누군가는 계속 얻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누군가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질 때 계속 잃지 않고 벌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히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4월 초 중순에 있었던 과잉 공포감, 무역 전쟁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조정되는 일이 있으면 그걸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가질 때 그런 투자자들이야말로 시장을 이기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362페이지 마지막 문단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은 언제나 주가 하락을 피해야 할 리스크가 아니라 추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해 왔다. 버핏의 투자 개념에 따르면 기업의 내재 가치를 먼저 평가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안전 마진이 커지므로 오히려 투자 위험이 줄어든다. 사업의 소유주 입장에서 학계에서 정의하는 리스크 개념은 완전히 틀렸다. 너무나도 비합리적인 결론을 낳을 정도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책이 더 전개되지만 저는 이 부분이 이 책에서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읽어봐 드렸습니다. 워런 버핏 웨이라는 책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오히려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 주가가 충분히 조정된 것이고 그럼 공포감에 의해 주식시장의 주가가 조정된 것이지 기업의 성과가 퍼포먼스가 조정된 게 아니잖아요. 기업의 내재 가치가 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투자 의사 결정할 때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내재 가치를 장착을 하시고 계산을 하시고 그럼 그 내재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충분히 더 조정됐네. 그리고 이 조정 경과는 이 기업의 성과, 퍼포먼스가 조정된 게 아니라 공포감에 의해서 주식시장에서 떠나는 주식을 내다 팔고 떠나는 금보유로 떠나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주가가 조정된 경과라고 가정한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의 시점으로서 이 변동성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는 것이고 앞서 제가 첫 이야기처럼 트럼프의 관세 전쟁 이게 이대로는 지속될 수 없고 그리고 이것이 통화 가치를 무너뜨리게 만들 것이라고 워런 버핏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현금을 장착하고 오히려 현금을 쏟아부을 기회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거시경제 혹은 지정학적 흐름을 이해하시고 어느 지점이 공포감의 극에 달하는 지점인지 또 공포감이 완화되는 지점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시고 기본적으로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복리 장기 투자라는 이 투자 철학을 장착하신 다음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바로 이 공포감에 적극적으로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이게 바로 추가적인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에 임하고 계시고 그런데 만약에 나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야 될지 투자 철학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누군가로부터의 투자 철학에 대한 교육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죠?
근데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투자 철학의 기초에서 나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지라고 판단하시는데 오늘의 제 독서 감상문, 저의 북리뷰 워런 버핏 웨이, 이 책이 충분히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투자자라고 한다면 한번 이 책을 일독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고 좀 추천의 의견을 드려보고 싶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세계 경제 또 한국 경제가 불안하게 전개되는 국면에 이런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 변동성이 오히려 기회다라고 인식하는 그 투자 철학이 기초가 돼야 되지 않나. 누군가의 투자 철학을 나의 것으로 가져가길 희망하신다면 적어도 투자의 규제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몇몇 인물들의 투자 철학을 한번 충분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 담아서 오늘 김광석의 독서 감상문 북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